2월 13일 금요일 21시 난기를 동반한 마루가 북상하면서 아시아 전역에서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장기간 추위를 초래했던 오츠케 저기압이 약해졌고 시베리아 한기는 북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루가 아시아 전역으로 북상해서 난동이 이어지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알아야 난동이 얼마나 이어질지, 언제 다시 추워질지 중기 날씨 추세를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난동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열대 파동이 있습니다. 2월 13일 금요일 21시 적도 인도양과 동남아시아 고층에서 기류가 발산되고 있습니다. 고층 발산부에서 발생하는 로즈비파가 에너지를 중위도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고층 발산부에서 발생하는 것은 노즈비파뿐이 아닙니다. 고층에서 발산되는 기류가 아열대 제트 기류로 유입되어 제트 기류의 풍속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월 13일 21시 인도양과 동남아시아 적도 상공에서 발생한 에너지와 모멘텀이 아열대 제트 기류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트 기류가 빨라지고 마루의 진폭이 커지면서 북위 수도까지 아시아 전역이 마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지방과 지우수를 지나는 제트기류 강풍대가 북쪽으로 불거지면서 기압마루가 한반도 만주를 지나 시베리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적도 인도양과 동남아시아 상공에서 발산하는 고층 기류가 난동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가 얼마 동안 지속되는가에 따라서 언제 날씨 추세가 변할지 전망할 수 있습니다.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일주일 평균 예상 자료를 보면 고층 발산부의 이동이 느려서 난동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18일 21시 200헥토파스칼 제트 기류가 가장 강하게 부는 공계면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적도 인도양과 동남아시아 고층에서 발생하는 기류가 여전히 제트 기류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골과 마루의 진폭이 커지면서 거대한 마루가 아시아 전역을 덮겠고 골은 일본으로 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시각 500헥토파스칼 고도에서 고동색으로 표시된 마루가 사할린에 위치한 골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시아 상공은 고기압성 순환, 사할린 상공은 저기압성 순환이 강해지면서 골과 마루의 진폭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난기를 동반한 거대한 마루가 아시아 전역을 덮겠고 골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압계가 동진하는 것을 감안하면 설 연휴 이후에도 난동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도의 고층 발산이 제트 기류를 강화시키고 다시 골과 마루의 진폭이 커지면서 난동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연휴 기간 5일 평균 50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기압마루의 진폭이 커지면서 아시아 전역이 난기에 덮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서북 서풍이 완만하게 유입되어 기온이 평년 대비 높을 것으로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 기간 5일 평균 해수면 기압 일기도입니다. 한기가 남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위 40도 이북에서 서고 동적 기압 배치가 형성되고 우리나라는 주로 이동성 고기압과 약한 기압골 사이에 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기압이 북쪽을 지나가기 때문에 연휴 기간 동안 강수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아시아 전역에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년 대비 기온은 해안 지역에서 1도에서 3도, 내륙에서 2도에서 4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CMWF와 GFS가 예상하는 2월 14일부터 2월 27일까지 서울 일변 기온 추입니다. 두 모델의 예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온 추세는 내주 말까지 비슷합니다. 금주 말까지 난동이 이어지다가 내주 초 기온이 다소 내렸다가 내주 말로 가면서 다시 난동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2월 넷째 주 GFS는 난동,
ECMWF는 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2월 말은 겨울이 막바지이기 때문에 강추위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조 자료를 분석한 결과 GFS보다 ECMWF 예상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GFS가 예상하는 5일 평균 Z기류 풍속과 위치 자료입니다. ECMWF 역시 비슷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순부터 Z기류가 약해지면서 남쪽으로 위치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아시아로 북상한 마루가 약해지고 한기가 남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기 예상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에 변함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GFS는 자료 간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ECMWF의 추위 예보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설 연휴 이후 날씨에 대한 모델들의 예상이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순 날씨에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북극 상황 역시 날씨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2월 13일 21시 10헥토파스칼 성지권 중간고도 일기도입니다. 베링의 고기압과 유럽 고기압이 극수용돌이를 양쪽에서 압박하고 시베리아 상공 성지권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극수용돌이는 북유럽 쪽으로 밀려 있고 타원형으로 길게 늘어지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북극 상공에 자리를 잡아야 할 한기의 중심이 시베리아 상공으로 이동했고 동북아시아와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적도 고층 발산, Z기류 강화, 마루 강화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한기가 동북아시아로 남하하지 못합니다. 2월 13일 금요일 21시 북반구 250헥토파스칼 공계면 고도 1기도의 전반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기가 유럽으로 남아있고 아시아 전역으로 난기를 동반한 마루가 북상했습니다. 장기간 추위를 가져왔던 오츠크의 저기압은 수축한 상태입니다. 열대 파동에서 시작된 결과이며 이후 날씨는 앞에서 해설한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올겨울 북극 성층권이 특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기록적으로 이른 시기에 극수영돌이가 붕괴되었고 그 여파가 대륙권에 전달되어 현재까지 날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1월 후반부터 대륙권에서 상승한 열 에너지가 극수영돌이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극수영돌이는 한번 불안정해지면 대륙권으로 그 여파를 전달하고 다시 안정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극수영돌이가 2월 중반에 다시 불안정해졌다가 일시 안정된 후에 2월 말에 다시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주권 불안정 여파는 약 2개월 동안 대륙권 날씨, 즉 2026년 봄 날씨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겨울 상황이 금년 겨울과 비슷했습니다. 2008년 2월 하순에 극수영돌이가 붕괴되었고 그 여파가 4월 말을 지나 5월로 이어졌습니다. 붕괴파가 이례적으로 상당 기간 지속되었는데 일반적으로 극수영돌이 붕괴 여파는 2개월 정도 날씨에 반영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2026년 3월 이후에 북극 항기가 남하하는 지역은 봄이 더디게 오고 꽃샘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극수영돌이는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성취권의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월 9일부터 12일까지 하루 간격으로 GFS가 예상하는 북극 상공, 성층권 중간 고도를 부는 바람의 평균 풍속입니다. GFS는 4번 연속 성층권을 부는 서풍이 약해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속해서 비슷한 추세로 예상을 하면 신뢰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극수영돌이는 계속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성층권의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